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지금의 아내와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너무 조급하지 않느냐고 주변에서 만류했지만 와이프와 전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를 처음 만난 장소는 유기견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여동생이 정기적으로 후원과 봉사를 하던 곳이었는데 그날은 급하게 힘쓸 일이 필요하다며 제게 부탁을 하더군요. 그곳에서 그녀는 유기견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고 그 순수하고 때묻지 않는 아름다운 미소에 첫눈에 반한 전 여동생을 통해 아내에게 번호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3일 후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와 연락을 하며 익숙하지 않는 설레는 감정과 두근거림, 사랑을 정말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다음날 출근을 앞두고도 밤이 다 새도록 휴대폰을 붙잡고 전화와 연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취미, 취향, 좋아하는 음식 등 거의 모든 것이 일치했고 한 달여 동안 평일에는 퇴근 후에 주말에는 하루 종일 붙어 있었습니다. 한 달을 붙어 있으면서 단 한 번도 싸운 적 없이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후 자연스럽게 교제를 시작했고 교제를 시작한 지 3주, 아내를 알게 된 지 2달 만에 저는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아내는 꾸밈 없는 기쁜 얼굴로 제가 가장 사랑하던 미소를 보이며 승낙을 해주었고 한 달 동안 바쁘게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3달여 만에 저희는 법적 부부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동생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봉사를 함께하며 친하게 지냈었다며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부모님을 대신 설득해 주었고 처가에도 가끔 드나들었는지 장모님과 장인어른께 절 대신하여 저의 칭찬과 좋은 점을 나열해 주었습니다. 여동생을 중심으로 반대하던 양가에 수월하게 허락을 받고 결혼을 진행할 수 있었죠. 저와 아내보다 더 결혼을 위해 발벗고 나서준 동생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문제는 결혼 이후부터 나타났습니다. 아내와 일치한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공통점들이 미세하게 어긋났습니다. 아내는 직업 특성상 하루 종일 근무를 해야 하고 저는 6시면 집으로 퇴근합니다. 아내가 집으로 돌아오면 일러도 9시, 늦을 때는 11시가 넘어갑니다. 연애를 하던 시절에는 일찍 문을 닫거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고용했지만 결혼 이후부터는 본인이 풀타임 근무를 하더군요. 그 때문에 결혼한 지 한 달이 넘도록 퇴근하고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얻어먹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제가 밥을 차려두고 아내를 기다려도 아내는 늦은 시간까지 귀가하지 않았고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쯤 배웅은 기대도 못했습니다. 늦게 퇴근해 피곤하다며 아침에 제가 출근할 때 깨는 것이 싫다고 옆에 사람이 있으면 편하게 잠들 수 없다며 아내는 늘 퇴근 후 작은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사랑에 빠졌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해서는 안 될, 감히 상상도 하면 안 될 의심이 생겨났습니다. 아내와 여동생, 이 혹시 불륜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요. 늘 늦게 퇴근하고 저와 같은 방을 쓰는 것도 꺼려하는 아내가 여동생이 집에 와 있을 때는 일찍 퇴근하고 밥을 차려주는 것은 물론 아침에 여동생이 돌아갈 때 어떤 새벽 시간이라도 배웅을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잘 때도 같은 여자니까 여동생과 아내가 함께 작은 방에서 잡니다. 겨우 이런 이유로 아내와 여동생 사이를 의심한다면 제가 물론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저희 집에서 아내와 함께 자던 날 작은 방에서 쪽쪽거리는 소리가 들려 슬쩍 방문을 열었는데 2사람이 키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혼란에 빠져 아내에게 한동안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준비해 매일 야근을 할 것 같다고 친한 회사 후배 집에서 한 달 정도 지내다 오겠다 말한 후 집을 떠났습니다. 물론 집 구석에 작은 CCTV를 설치하고요. 아내를 못 믿는 것도 여동생을 못 믿는 것도 아니었지만 확실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회사에는 쌓아둔 연차를 한 번에 쓰겠다고 사정을 봐달라 이야기하고 작은 원룸방을 구해 혼자만의 공간에서 여러 생각과 고민을 했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 정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그렇게 2, 3주쯤 지났을까? 제 결론은 아내와 여동생을 믿어보자 였습니다. 원래 여자들끼리는 스킨십이 잦고 여동생도 동성 친구들과 팔짱, 포옹, 가벼운 뽀뽀 정도는 늘 하던 편이었으니 호기심에 장난을 쳤고 내가 타이밍 안 좋게 그 장면을 본 것이라고 혼자 합리화했습니다. 결론을 내리고 곧장 집으로 돌아가니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던 터라 아내도 퇴근을 했을 텐데 왜 아무도 없지 싶어 아내에게 전화를 했더니 잠시 친구와 드라이브를 하러 왔다고 금방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기분 좋은 목소리로 알겠다 대답하고 안심하며 집에 있는 카메라를 수거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자니 아내의 생활을 관음하는 변태가 된 기분과 아내를 믿지 못하는 의처증 남편이 된 듯한 느낌에 바로 폐기하려고 했지만 내가 떠난 날 그 하루의 영상만 보자 싶어 영상 파일을 노트북으로 옮겨 침실도 아닌 거실을 찍은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그 영상에는 아내와 여동생의 관계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 앞에서와는 다르게 매 순간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아니라 여동생을 사랑한다는 듯이, 아니 정말로 여동생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겠죠. 제가 관계를 요구할 때는 단 한 번도 응한 적 없던 아내가 조르듯 여동생에게 매달리며 행복해하는 두 사람을 저는 차마 끝까지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저와 아내의 신혼집, 거실 탁자, 식탁, 소파, 그리고 침실로까지 들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내의 맨몸을 여동생과의 관계 영상에서 보는 것조차 너무 치욕스러웠고 절망적이었습니다. 뚝뚝 떨어지는 눈물을 소매로 뻑뻑 닦아내고 카메라에 담긴 모든 영상을 휴대폰으로 옮겼습니다. 노트북을 닫자마자 들어오는 아내의 모습에 처음 반했던 순간과 같은 아름다운 미소를 지닌 그 모습에 저는 그냥 모른 척 지낼까 순간 고민했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했던 그 미소를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뒤이어 들어오는 여동생에 저는 바로 표정을 굳혔습니다. 고민의 시간을 가지고 차분한 마음으로 아내와 여동생에게 불륜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 했지만 저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둘만의 세계에서 웃으며 자연스럽게 집으로 들어오는 두 사람을 보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거실로 발을 내딛는 여동생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고 외쳤습니다. 네가 내 동생이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내 와이프랑 그럴 수 있냐고? 내 동생이란 이름을 가지고. 오빠 왜 이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새언니도 옆에 있는데. 왜 그래 진짜? 쪽팔리게. 여동생의 멱살을 잡은 덜덜 떨리는 손을 아내는 싸늘한 눈빛으로 내려보다 떼어내곤 제게 왜 그러냐며 뭐가 문제냐고 물었습니다. 여동생은 저를 무시하곤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아 아내를 불렀습니다. 울컥 쏟아지는 분노와 배신감에 크게 소리를 지른 후 탁자에 올려진 노트북의 영상을 보란 말과 함께 다시 집을 나갔습니다. 10분에서 20분 후 여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가 생각하는 거 전부 아니야. 아니, 영상은 왜 찍은 거야? CCTV 몰래 설치하는 건 불법인 거 몰라? 아무튼 언니도 몰래카메라 설치하고 감시한 건 용서해 줄 테니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얼른 들어와. 주절주절 거리는 말과 변명, 제 탓을 끝으로 여동생의 전화가 끊겼고 집으로 발길을 향했습니다. 물론 양가 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급한 할 말이 있으니 신혼집으로 당장 와달라 전했고요. 그 길로 집에 도착하니 장모님 장인어른이 아내와 여동생과 함께 웃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만 없으면 다 행복한 것 같은 이 집에서 눈물을 참고 집으로 들어가 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저희 부모님이 도착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달라 이야기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모두 도착하시고 저는 아무 말 없이 노트북을 열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아내와 여동생 모두 놀란 눈으로 절 말렸지만 닥치고 앉아 있으라며 두 사람의 뺨을 한 대씩 후렸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제게 큰 소리를 내기 직전 노트북에서는 짧은 신음소리가 들렸고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부모님은 손을 덜덜 떠시며 이게 무엇이냐며 이게 뭐냐고 소리치셨고 처 부모님은 아무 말도 못하시며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여동생은 그제서야 눈치를 보며 무릎을 꿇었고요. 아내는 그 와중에 오해라며 생각하시는 그런 게 아니라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그렇게 당당하면 지금 당장 자동차 블랙박스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까까지 여동생과 드라이브를 했으니 두 사람의 대화가 그대로 녹음되어 있을 거라고 지금 당장 들고 오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사실 이 말은 도박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담기지 않았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아내의 굼뜬 행동에 무언가 있구나 싶어 제가 내려가 가져오겠다 이야기하곤 블랙박스를 가져와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오늘자 영상이 재생되자 오히려 노트북의 영상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다를 앞에 두고 차 안에서 문을 모두 열어준 채로 관계를 하는 장면이 모두 찍혀 있었습니다.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도 모두요. 여동생과 아내는 정말 개패듯이 맞았습니다. 자기 자식을 그렇게 때릴 수 있는 건지 온 얼굴이 피범벅이 될 정도로 얻어맞았고 어머니는 여동생에게 너는 이제 내 딸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시곤 아버지를 데리고 집을 나가셨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아내의 아니 이젠 전차의 머리채를 잡고 집을 나가셨습니다. 집안에는 핏자국과 적막만이 남았습니다. 여동생과 저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속이 타듯 올라오는 감정의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 한참을 말없이 있던 제게 먼저 말을 건 것은 여동생이었습니다. 사실 내가 그랬어. 뭘? 언니랑 오빠 결혼 내가 그렇게 만든 거라고. 무슨 소리야 그게? 언니랑 나 만난 지 5년째야. 난 원래 동성애자였고 언니가 너무 좋아서 같은 집에서 집안의 인정을 받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나 같은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걸리면 업계에서 끝장이야. 그래서 안 들키고 언니랑 평생 함께할 방법을 찾다가 오빠 이용한 거야. 여동생은 피투성이인 얼굴을 하고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의 여자친구, 즉 제 전처와 호적상 함께하고자 하는 이유로 평생을 함께하고자 절 이용해 저와 전처를 결혼시킨 것이라고. 제 취향을 알아내 전처에게 대화할 때 맞추게 했으며 저와 전화를 하던 시간 내도 두 사람은 함께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 사랑이 여동생의 조작이었다는 것에 모든 판에서 놀아났다는 배신감에 여동생의 뺨을 내려치곤 저도 집을 떠났습니다. 본가로 들어가 부모님께 더 이상 여동생으로 동생으로 생각할 수 없다고 전처와도 이혼을 진행하겠다 이야기했고 부모님도 동의하셨습니다. 다음날 해가 뜨자마자 전처에게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요청했고 동생의 회사로 상간녀 소송과 함께 두 사람의 동영상 캡처본을 보냈습니다. 전처와 여동생 지인들에게도 동영상 캡처본과 그간 있었던 일들을 모두 메일로 전송하였고요. 이 일로 처벌을 받는다면 달게 받을 예정입니다. 두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사람들을 만나며 일상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을 볼 만큼 제가 관대하지 못한 사람이라서요. 그 후로 동생이 회사에서 잘렸으며 전처가 운영하던 가게가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 외에 두 사람의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소송이 미뤄지지 않고 진행되면 법정에서 얼굴을 볼 수 있겠죠. 아마 앞으로 여자를 믿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가족이었던 여동생과 아내의 배신, 아마 영원히 잊혀지지 못할 상처로 남겠지만 그래도 살아는 가야겠죠. 3개월의 사랑과 반년도 채 되지 않던 결혼 생활이 제 인생에서 이렇게 끔찍한 경험을 만들어내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잊고 살아보려 합니다.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